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익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들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의 강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상들을 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은퇴를 1년 정도는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강의 내용들은 너무 그 호흡이 길잖아요. 그리고 내용들이 좀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에서 했던 내용, 또는 지금까지 썼던 글, 또는 뭐 이런저런 단상들을 모아서 삶의 철학이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논의했던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주제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쉽지 않은 말인데 듣기 들어본 분도 많지 않을 거예요. 코나투스라고 하는 말을 가져왔는데, 코나투스 건강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의철학을 공부해 왔던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과는 잘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들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너투스 얘기를 오늘 잠깐 할 거고요. 이건 사실은 어떤 긴 논문 제목인데요. 그중에서는 일부를 따서 아주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코나투스 건강학, 그리고 참사리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어요. 참사리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예요. 웰빙. 웰빙이란 말을 많이 썼죠, 그동안. 그래서 한때 웰빙 열풍이 불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종 무슨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걸로 왜곡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건강을 얘기했잖아요. 건강을 얘기하는데 건강 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웰빙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립국어원에서 이 웰빙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사용되니까 이것에 맞는 우리말이 뭘까 찾다가 찾은 말이 참살입니다. 참답게 산다는 거예요. 참답게 산다는 것. 그래서 참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웰빙의 번역으로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웰빙이라는 말 그 자체도 훨씬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웰빙보다는 참살이라는 순수 우리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거든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는 어떤 규범도 담고 있고 어떤 도덕 윤리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용어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나투스 건강학, 이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를 하고, 오늘 주제가 이제 코나투스거든요. 그 말씀드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참사리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전체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그런 내용들이 전체 주제가 참사리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인문학 그리고 과학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부제를 스피노자의 윤리학과 생물의학의 통접이라고 해서 통접. 이 말을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통섭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많이 쓰였지만 요즘에는 조금 뜸해요. 통섭이란 말보다는 융합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거 통접이라고 하는 말을 따왔습니다. 근데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쓴 말, 컨정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더라고요. 이제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번역하신 걸 제가 가져왔는데, 또는 뭐 연결종합이라고 하기도 해요. 연결종합.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뭡니까? 통섭이라고 하는 말은 생물학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인간 생활, 사회생활 다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통접 그러면 생물학적인 현상이 생물학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과,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이런 것들과의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빙 얘기, 웰빙이 참사가 됐고, 그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과 상당히 관련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난 한 달간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 화분에 있는 게 모카입니다, 모카. 근데 왜 하필이면 모카냐? 하도 많고 많은 그 화초 중에 왜 모카냐는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산 물금요. 일제시대 때 목화를 많이 재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요 위에 학교 위에 언덕에 올라가면 그 길이 이름이 목화 길이기도 하거든요. 목화로예요 길이. 근데 이제 그래서 목화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이 재배됐느냐? 또 슬픈 역사죠. 일본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그 전쟁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 뭐 군복도 필요하고 군량미도 필요하죠. 그래서 양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두 개가 다 있었던 동네입니다. 물금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목화를 재배하고 그다음에 쌀, 그 물금 평야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그저 이 지방을 쌓고 해서 일본 동척이 소유한 엄청난 넓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이 많이 나고 목화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금역이 있었거든요. 물금역 경부선에 물금역에 여기 쌀과 목화를 공출하는 그런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곳에 지금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목화 지금은 이제 목화가 다 사라졌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알고 제가 어디서 목화를 구해다가 목화 씨를 구해다가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바깥에 땅이 없어서 화분에 심었더니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날 이게 한 대여섯 개의 씨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올라왔어요. 하나만 올라와서 비실비실 올라오더라고요. 누런 색을 띠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쌍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올라오지도 않고 한 구석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안 돼갖고 제가 출퇴근길에 걸어 다니면서 그 양산시에서 그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최근에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다 거름을 이렇게 시커먼 거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한 움큼 집어왔어요. 한 움큼 집어다가 여기다 줬죠. 주고 물을 계속 줬더니 5월 26일인데 5월 26일 이렇게 컸어요. 이만큼 컸어요.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보고 야 이게 생명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지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지가 살려고 이제 바등바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씨앗들은 그 환경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쟤는 안 올라오고 얘 한 점만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비적비적 하는데 환경이 도저히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또 창문가에 두지도 않고 저 구석에다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다음에 창가로 옮겼죠. 창가로 옮겨주고 그다음에 거름 주고 물 주고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자라요. 자라서 이제 이파리가 많이 자랐죠. 이게 6월 11일 자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파리 자랐어요. 근데 보니까 5월 26일자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여기 그 이파리가 두 개씩 올라오고 두 개씩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엄청 작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지금은 제가 방향을 돌려놓은 건데 거꾸로 돌려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 쪽에 있는 쪽의 이파리는 큰데 창과 아주 작은 차인데 그 반대쪽에 있는 이파리는 거의 못 자라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거의 뭐 비실비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돌려놨죠. 거꾸로 창 쪽으로 돌려놨더니 얘가 뭐 며칠 2, 3일 되니까 또 얘 또 크게 자라나요. 그래서 이제 6월 10일자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그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돌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창이 저쪽에 있고 이제 이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기 때문에 다 내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가 다 창 쪽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가 살려고 햇빛을 찾아 움직였던 겁니다. 식물이지만. 근데 이걸 보고 참 대단히 저는 물론 다른 식물 키운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느꼈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이 모카씨 하나가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2일자인데 이렇게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났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이 모카를 통해서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생각들과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저 그냥 생명입니다만 사리와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리와 살림이라는 말, 사리와 살림. 사리는 조금 뭘까요? 수동적인 느낌이 있죠.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능동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살이와 몸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의학을 살림살이의 의학이다라 저는 주장을 해요. 살림과 살이죠. 살림살이의 의학. 살림살이의 의학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의학의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카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살려고 노력했죠. 살이를 하려고 했죠.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했던 거죠. 거기다 이제 제가 살림을 거기다 덧붙여 준 거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살림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먹화와 나라고 하는 생명이 서로 연결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어린아이가 지가 살려고 살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부모들이 또는 기성세대들의 개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림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몸이 아닌가. 저는 이제 몸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의 그 단초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느껴보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요. 코나투스 건강학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차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의학의 철학적 계보 얘기 오늘은 의학의 철학적 계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철학과 관련되느냐? 이것조차도 좀 별로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소위 의철학이잖아요. 의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인기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주류 의학계에서는 이걸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학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현상 이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건강한 삶에 관련된 철학 또는 몸을 살리고 몸을 살아내는 그 어떤 근본적인 지향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쭉 뭐 스피노자 얘기할 거고요. 뭐 현대 과학과 그 스피노자 철학을 연결시켜 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어떤 철학적 개념들을 묶어낼 겁니다. 이렇게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 묶어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결론을 맞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세 개의 개념입니다. 세 개의 개념이 뭐냐? 프로네시스, 코기토, 코나투스입니다. 이게 세 가지 개념인데요. 프로네시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개념이죠. 프로네시스. 이거 실천적 지혜예요. 실천지혜라고 그러죠.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이걸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철학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강조한 실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것들은 이 실천 지혜 말고도 뭐 테크네라든지 그다음에 에피스테메라든지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테크네라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프로네시스라는 것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실천과 연결되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동아시아 전통의 이제 지행일치라고 하는 뭐 우리 양명학이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지행일치, 지와 행의 일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특히 의사들이 가져야 될 어떤 덕이 프로네시스였거든요. 실천적인 지혜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종합적 이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 이해를 이제 필요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실천 지혜죠.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주변 상황에 관련된 면밀한 관찰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이라는 것은 아주 면밀한 관찰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환경 조건, 기후 조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관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네시스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지혜였고요. 이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코기토로 바뀝니다. 코기토. 이거 뭐예요? 사유죠. 사유. 그래서 그 17세기 데카르트 유명한 말 있죠.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나는 생각한다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존재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기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그 생물의학, 바이오메디신 이건 거의 대부분 이 코기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해박적으로 또는 생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말하자면 기계를 고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프로네시스하고 많이 달라졌죠. 고대의 프로네시스 경험을 강조하고 그 지혜, 실제 지혜를 강조했다면 근대 이후로는 어떤 그 단편화된 지식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몸을 기계로 메커니즘 보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이후 고대는 프로네시스이고 근대 이후는 코기토의 의학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 해부학, 생리학, 무슨 뭐 생화학이니 뭐 미생물학 모든 과학 학문, 그러니까 의학 기초가 되는 과학들은 거의 대부분 코기토에 의한 그런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개념은 코나투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17세기 같은 17세기에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제 강조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존재 지속의 지향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존재 지속의 지향.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존재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리적 물체는 뭐 관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코나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 지속의 지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코기토의 의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 지식들, 단편적 지식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맥락과 단절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료인문학도 나오고 뭐 인문의학이니 무슨 뭐 철학이니 뭐 의료윤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 지속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재편했을 때 어떤 새로운 의학의 방향이 열리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프로네시스와 코기토와 코나투스라고 하는 거, 고대 그리스의 프로네시스, 그다음에 근대 유럽의 코기토, 그리고 물론 근대 유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만 이제 21세기는 앞으로는 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더 일반화해서 우리 삶 자체의 지향, 그것을 코나투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경향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네시스는 고대죠.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단편적 지식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근대로 넘으면 사유가 중심이 되죠. 사유가 중심이 돼요. 생각에 코기토 에르고 숨. 근데 이제 코나투스 특히 탈근대에서 삶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경험, 서사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다시 또 살펴보면요. 프로네시스는 고대는 조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삶.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행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좋은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처럼 이것이 좋은 삶이 어떤 거냐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의를 했던 그런 시제입니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죠. 조화와 균형.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사체약설이 이제 의학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 그다음에 그것과 상응하는 우리 몸의 네 가지 책, 이걸 이제 균형을 얘기하거든요. 통화시에서는 음양 오행을 얘기해요. 이것도 조화 균형이죠.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프로네시스의 고대 사유는 그때에 맞는 그 당시의 지식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그리고 여기 좋은 삶이죠. 얘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에오다이모니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덕. 동아시아에서는 덕이라고 그러고 서양에서는 아레테라고 그러죠. 아레테 거의 같은 말입니다. 탁월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그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탁월함, 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대인들의 그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자, 근대로 넘어옵니다. 코기토에서는 사유가 중심이에요. 뭔가 생각에 이성, 뚜렷한 이성, 이념 이성, 명석한 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저기로 오면은 의학으로 오면 구조, 그러니까 해부학이죠. 구조는 해부학이고 기능은 생리학이죠. 16세기, 17세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와 기능, 해부학과 생리학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 얹어서 가치와 규범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그다음에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가치와 규범이 얹혀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근대의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나투스의 사유, 탈근대의 사유는 어떤 거냐? 여기 이념과 이성을 강조했다면 정서와 감성을 강조해요. 감성. 정서 또는 정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펙트라고 하죠. 어펙트. 어펙트는 용어에서 느껴지듯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어펙트.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 그것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코나투스는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는요. 심신 평행론이에요. 이제 거기 또 근데 데카르트의 이념이 심신 이원이거든요. 이거는 몸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심신 이원이라고 한다면 코나투스의 사위에서는 심신 평행입니다. 심신 평행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같은 실체의 두 속성이다. 심신 이론에서는 같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두 개의 다른 실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같은 실체의 두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신 평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건 경험과 서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인문학에서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 의학에서 강조돼야 될 것, 이야기, 서사 의학이 강조되고 환자의 경험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전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물과 매듭의 연결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몸 과거에 해부와 생리를 얘기할 때는 구조와 기능으로만 모든 걸 설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 구조와 기능들이 어떻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나중에 뒤에 면역이라든지 인지의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면역과 인지 나왔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이 깊이 왔나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고대에는 푸지오 포에시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성, 양육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이처 vs 너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본성 자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본성을 자체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오면 호미오스타시스 잘 아시잖아요. 항상성. 그러니까 어떤 균형이 어긋났을 때 그것을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이 근대 사회 방식이 한다면 올소 바이오시스는 그 고정돼 있는 균형이 아니라 역동적인 균형인 것이죠. 올소 바이오시스는 새로운 그 생명적인 그러니까 비오시스의 비오시스. 여기는 푸지오 포이시스 여기 자연이고 비오시스는 이제 삶이죠. 삶을 정성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니까 오늘 짧아야 되는 너무 길어졌어요. 자, 고대는 의 또는 테크네 조화 균형이었어요. 그래서 사체액이죠.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 그다음에 축축하고 건조하고 이런 것들이 요 네 개의 체액 그다음에 네 개의 원소 이거 연결지어서 설명했던 것이고 동아시아에서는 목화투검수의 오행 균형들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군대로 오면은 구조와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같은 어떤 실험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중간에 보이는 이 그림은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딸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에 의한 약화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이제 이렇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그런 약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걸 풀기 위해서 한 어떤 그 새로운 담론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탈근대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게 의료 윤리만 갖고 문제가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의료 인문학, 의철학 뭐 여러 가지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의학들 서사의학 뭐 진화의학 그다음에 생애경로의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분류들이 나오고 있죠. 환자 중심 의학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건 경험과 서사가 중요한 겁니다. 환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환자가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자기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대 프로네시스하고도 상당히 다르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 프로네시스와 근대의 코기토는요,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고대에도 실천적 지혜를 누가 가집니까? 물론 환자도 강조를 하긴 합니다만 주로 의사가 가져야 될 그 덕목이었던 것이죠. 생각하는 거, 코기토 누가 생각합니까? 의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환자가 사실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코나투스 사회에서는 어쩌나 환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환자의 경험, 환자의 이야기, 환자의 서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이 조금 움직이는, 환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대로 유지가 되되, 그렇죠. 그 대신에 어떤 환자가 느끼는 실제적인 실존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중요하신 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대충 맞춰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노자의 자연과 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의학적 또는 건강한 삶에 관련된 철학적 사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프로네시스, 고대의 프로네시스, 근대의 코기토, 그다음에 탈근대, 21세기의 코나투스라는 세 개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실천적인 지혜가 강조됐고, 그다음에 근대에는 그것을 사유를 통해서 명석 판명한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의학의 모토로 삼았다고 한다면, 21세기 와서는 코나투스, 그러니까 존재 지속의 경향, 모든 생명은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 지속의 힘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인간이 개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